뉴스 시작합니다. 김윤수입니다. 폭염이 물러나니 폭우가 찾아왔습니다. 가을비라고 하기엔 빗방울이 너무 굵었습니다. 지난 밤부터 전국 곳곳에 시간당 100mm가 넘는 극한 호우가 쏟아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물폭탄에 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할 때가 아닙니다. 태풍 플라산이 저기압으로 약화됐지만 함께 몰고 온 구름 때문에 오늘 밤에도 많은 비가 내립니다. 피해가 큰 부산, 경남 지역, 특히 이틀 새 500mm 넘게 비가 내리고 있는 창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홍진우 기자, 지금도 비가 많이 내립니까? 네, 정말 하늘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강한 비가 내렸다 약해졌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저는 창원역에 나와 있는데요. 집중호우로 열차 운행이 중단되면서 한산한 모습입니다. 진주역에서 동대구역 사이 노선 운행이 중단되면서 동대구역까지만 열차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오후 6시 기준 경남 창원엔 이틀 사이 467mm 넘는 비가 쏟아졌습니다. 덕동엔 무려 537mm가 넘는 물폭탄이 떨어졌는데요. 지난해 강수량이 2160mm였는데 불과 이틀 새 4분의 1 가까이 내린 겁니다. 특히 한때 시간당 104mm가 넘는 극한 호우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1985년 7월 창원에서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래 9월 1시간 강수량으로는 역대 최다입니다. 침수와 토사 유출, 나무 쓰러짐 등 200건이 넘는 피해 신고가 접수됐고 불모산 터널과 창원 터널 통행이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김해 대성동 고분도 붕괴 우려에 진출입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31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내린 부산도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나무가 쓰러지고 도로와 상가가 물에 잠겼다는 119 신고가 160건을 넘었습니다. 물이 차가지고 방하고 언제든지 물이 차니까 도망 못 갔다 주방이 좀 못 거의 하도 위에 올라가 있었지. 부산 조만간 일대는 범람 위험에 인근 주민에게 대피 공고가 내려졌고요. 온천천도 수위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일대 통행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번 폭우로 인해 부산, 경남을 비롯해 전국에서 600여 명이 대피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문제는 오늘 밤입니다. 태풍 플라산에서 약화된 온대 저기압이 제주와 남해안 사이를 통과하기 때문인데요. 남부지방에 천둥, 번개를 동반한 많은 비와 함께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피해 없도록 각별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창원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부산에선 물벼락 수준의 폭우 속에 대형 싱크홀, 땅꺼짐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트럭 2대가 한꺼번에 빠질 정도로 크기가 컸습니다. 강경모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로에 커다란 구멍이 생겼습니다. 화물차 2대가 구멍에 아슬아슬하게 걸쳐 있습니다. 얼마 안 돼 그만 아래로 추락합니다. 지하 상수도관이 터지면서 물이 쉼없이 쏟아집니다. 오전 8시 45분쯤 부산 사상구도로에서 발생한 대형 땅꺼짐 현상입니다. 가로 10m에 세로 5m, 깊이 8m가량 되는 엄청난 크기입니다. 이 사고로 부산 소방본부의 배수지원 차량과 5톤 화물차가 추락했습니다. 소방대원 3명과 화물차 운전자 등 4명이 타고 있었는데 차가 완전히 빠지기 전 탈출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오후 3시 20분쯤 크레인을 동원해 땅꺼짐 구멍에 빠진 차량들을 모두 꺼냈지만 도로는 여전히 통제되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간 바로 옆 도로에서도 비슷한 규모의 땅꺼짐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지나가던 차량이 없던 게 천만다행이었습니다. 동시간 됩니다, 그게. 크기가 한 4m, 5m 정도 됩니다. 차가 빠진 옆에가 먼저 버스가 있었다네요. 진행되고 있는 중이 같답니다. 사고가 발생한 도로엔 지하철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지난달에도 인근에서 땅꺼짐 현상이 연이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주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우리 직원들이 주차하다가 빠졌다 하면은 너무 내가 위험하죠. 내 가족인데 지하철 공사는 해야 되지만 또 안전을 더 신경을 써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복구를 마치는 대로 정확한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밤사이엔 특히 충청권의 비 피해가 컸습니다. 한때 정체 전선이 머물면서 강한 비를 내린 탓입니다. 산사태의 엘리베이터 침수까지 관련 신고만 수백 건 넘게 쏟아졌습니다.
최다함 기자입니다. 엘리베이터 천장에서 물이 쉼없이 쏟아집니다. 바닥은 금세 물로 흥건해집니다. 차들이 다니는 도로도 물바다가 됐습니다. 충남 서산에선 이틀 새 270mm가 넘는 장대비가 쏟아져 시내 곳곳이 물에 잠겼습니다. 지반이 약한 곳에선 산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뒷마당엔 산에서 쓸려 내려온 토사와 나무들이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는데요. 콘크리트 옹벽도 이렇게 힘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주민 3명은 인근 숙소로 대피했습니다. 오후 11시경에 갑자기 벼락을 치더라고요. 한 번 이제 쾅 소리 났었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집안이 무너지는 소리 있잖아요. 상가들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오늘 장사는 엄두도 못 내고 걸레로 물을 닦는 데만 시간을 보냈습니다. 막 물을 붓는 것 같았어요. 하늘이 빵꾸난 줄 알았어요. 물이 거의 한 반 정도는 찼었어요. 어제 밤에 청소하고 지금 또 청소하는 거예요. 역시 많은 비가 내린 대전에선 10m 높이 옹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방수포로 응급조치를 마쳤지만 주민들 불안은 가시지 않습니다. 소리에 내가 잠을 깰 정도였으니까 비가 엄청 왔어요. 그냥 좀 참담하네요. 이거 설치할 때도 제가 봤고. 세종 미호강과 대전천 등에 홍수경보와 주의보가 발효되면서 출입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이 밖에 충남 천안에선 숙소형 컨테이너가 침수되면서 60대 남성이 구조됐습니다. 충북 옥천에서도 굴다리가 물에 잠겨 주민 2명이 고립됐다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다함입니다. 법조계와 정치권은 오는 11월 15일까지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4개의 재판 중에 가장 먼저 1심 판결이 나오게 되는 거라서 검찰과 이 대표 모두 어제 공판에서 마지막까지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내가 나라의 적인가? 이재명 대표는 이 질문을 던지면서 18분간 직접 최후 변론을 쏟아냈습니다. 서창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을 11월 15일 열기로 했습니다. 이 대표가 받고 있는 4개 재판 가운데 가장 먼저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이 대표는 어제 약 18분간 이어진 최후 진술을 통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검찰을 비난하는데도 적지 않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이 대표는 예전 검찰은 최소한 없는 자료를 만들어내진 않았는데 이번에는 하지도 않은 말을 한 걸로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이 나라의 적이냐라며 질문하며 검찰이 권력을 남용해 증거를 조작하고 없는 사건을 만들어 감옥에 보내려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재판부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2027년 대선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2010년에도 성남시장 선거 과정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동정전과가 있다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채널A 뉴스 서창우입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를 신문하는 예행 연습까지 하면서 어제 결심 공판을 대비했습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인 만큼 검찰총장에게 공판 관련 내용도 사전 보고했습니다. 최재원 기자입니다. 검찰은 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결심 공판에서 구형을 하는 데만 1시간 정도를 사용했습니다. 현직 야당 대표에게 실형을 구형하는 만큼 장시간 유죄 논거를 설명한 겁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결심 공판을 앞두고 이 대표를 신문하는 예행 연습도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법정에 가상의 이 대표를 세워둔 후 질문을 던지고 예상 답변을 정리하는 일종의 리허설을 한 겁니다. 공개된 법정에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라는 점을 감안한 조치입니다. 어제 결심 공판엔 총 7명의 검사가 투입됐습니다. 보통 일반 사건은 공판 검사들만 재판에 참석하지만 수사를 맡은 검사 3명도 결심 공판에 들어갔습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중요 사건인 만큼 징역 2년 구형량은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사전 보고됐습니다.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지켜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든든한 방벽이자 울타리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심 총장은 결심 공판 이틀 전인 지난 18일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이 대표는 오는 30일에도 위증교사 혐의 재판 결심을 앞두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 여야 반응은 엇갈립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는 봐주기 수사를 하더니 이재명 대표는 서슬퍼런 편파 수사를 해왔다면서 검찰을 비난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말을 더하는 대신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친명 비명이 똘똘 뭉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키기에 나섰습니다. 비명으로 분류되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검찰을 겨냥해 김건희 여사에겐 춘풍, 야당 대표에겐 추상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강성 친명 조직인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는 김 여사 범죄엔 두 눈 가리고 야당 대표에겐 무리한 기소를 한다고 직격했습니다. 사건을 조작한 검찰이 터무니없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말 그대로 사냥했습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여사님한테는 낑낑거리더니 정적한테는 깽깽거리는 꼴이라고 비꼬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신중한 모습입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채널A에 1심 선고가 아닌 검찰 구형으로 공세를 퍼부어봤자 검찰 독재 프레임만 부각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것이 국민의 눈높이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과도한 정치 공세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1심 결과에 따라 이 대표의 당 장악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보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지한입니다. 네, 아는 기자 사회부 법조팀 남영주 기자와 이야기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 기자, 어제 열린 결심 공판 얘기를 좀 해보죠. 이재명 대표가 준비된 원고 없이 장시간 최후 진술을 했다면서요. 네, 이 대표는 어제 오후 7시 반부터 메모 없이 약 18분 동안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판사와 방청객에겐 이번 재판이 부당한 기소로 시작됐다는 점을 호소했는데요. 반면 검찰을 향해선 증거를 조작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대표는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김구 선생 이야기까지 언급을 했다는데 이건 어떤 의도라고 봐야 될까요? 네, 고 김대중 대통령이나 김구 선생, 조봉암 선생은 모두 생전에 정치적 재판을 받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재판 자체가 정치 탄압이라는 점을 강조한 건데요. 판사나 검사를 향한 발언이라기보다 탄압받는 정치인이라는 점을 대중에 호소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대표는 칼에 찔려보기도 했다며 본인의 흉기 피습 사건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표는 혐의에 대해서는 조목조목 반박하지 않았습니까? 네, 요약하자면 검찰이 증거를 위조했다는 겁니다. 이 대목은 자신을 변호하기 위한 혐의 다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고 김문기 처장과 함께 찍힌 사진과 관련해선 검찰이 해외 출장 사진 2,500장 중 일부만 선별했다거나 여럿이 찍힌 사진을 서너 명만 보이게 잘라냈다고 주장했습니다. 백현동 비리의 경우 이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김인섭 씨 통화 내용에는 이 대표가 관여하지 않았다고 볼 대화 내용도 있는데 검찰이 고의로 누락했다고 했습니다. 검찰을 향해선 목소리를 높였는데 판사를 대하는 태도는 또 달랐다면서요. 네,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그 재판부를 향해선 고개를 떨구고 읍소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 대표는 제 삶이 어떻게 될지 저도 알 수 없다고 한탄하면서 인권 최후 보루인 법원이 합리적인 판단을 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재판장을 쳐다보면서는 말이 길어 죄송하다, 감사하다며 최후 진술을 마쳤습니다. 법원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인데 어떤 기준 같은 게 있습니까? 네, 벌금 99만 원과 100만 원, 이 만 원 차이지만요. 정치적 파장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유죄가 나와도 벌금 99만 원까지는 이 대표에게는 정치적 타격을 입는 정도에 그칩니다. 반면 벌금 100만 원부터는 의원직을 잃고 다음 대선도 출마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도 대선 선거 비용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하지만 당선 무효형을 선고하는 뚜렷한 기준은 없는데요. 당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경우 벌금 200만 원이 기본 형량입니다. 이 감경 사유가 있다면 벌금을 70만 원까지는 깎아줄 수 있는데 감경 여부는 전적으로 판사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네, 이 대표가 또 판사에게 정치적인 생명을 언급하면서 읍소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을 것 같습니다. 정치적 생명을 언급하면서 읍소했다. 반면에 이 검찰 같은 경우에는 노래 가사까지 꺼내면서 이 대표를 추궁했다. 이런 얘기가 들리던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네, 어제 검찰은 가요 사랑이 지나가면의 가사를 언급했습니다. 김문기 전 처장을 만나긴 했지만 기억을 못한다. 이게 바로 이재명 대표의 방어 논리였죠. 이 주장을 알아듣기 쉽게 반박하기 위해 노래 가사를 꺼낸 겁니다. 판사나 변호인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굳이 이 비유법을 동원할 필요가 없었을 텐데 결국 검찰도 여론이 집중된 사건이라는 점을 의식할 수밖에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들어보니까 이 대표의 구형량 같은 경우에는 심우정 검찰총장에게도 사전에 보고가 됐다면서요. 네, 심우정 검찰총장이 취임한 지 이틀 만에 제1야당 대표의 결심 공판이 열린 건데요. 아무래도 중요 사건이라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심 총장은 취임과 동시에 정치적 사건 현안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인데 어제 실형 구형이 그 첫걸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 체코를 공식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마지막 일정까지 체코와의 원전 동맹 구축에 힘을 쏟았습니다. 대통령실은 체코 원전 수주 가능성을 두고 한국 말고 다른 시나리오는 없어 보인다면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체코 현지에서 조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체코 총리와 원전 핵심 부품에 기념 서명을 합니다. 양국 원전 기술업체 두 곳을 찾아 내부 시찰도 함께했습니다. 체코는 대통령이 국가 원수지만 총리가 산업과 경제 등 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행정부 수반입니다. 두코바니 원전 최종 계약 성사 시 참여가 유력한 업체를 체코 총리와 찾으며 이틀 연속 원전 수주 총력전에 나선 겁니다. 총리와 회담 이후 진행된 언론 발표에서 윤 대통령은 원전 동맹을 강조했습니다.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 한국과 체코가 앞으로 100년을 함께 내다보는 원전 동맹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 원전 건설은 물론 기술, 운영, 인재 양성 등 원전 산업 전 주기를 함께하는 협력 관계를 구축하자며 1,000조 이상의 규모가 예상되는 전 세계 원전 시장을 함께 공략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체코 총리도 화답했습니다. Stavby Dukovan je velkou příležitost pro prohloubení ekonomických vztahů a strategických vztahů mezi oběma našimi zeměmi. Od počátku 대통령실은 이번 체코 방문을 통해 원전 최종 수주를 자신하는 분위기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국 이외에 다른 시나리오는 없다는 게 회담에서 느낀 체코 측의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원전 협력을 발판으로 경제, 과학기술, 첨단 산업 등 양국 간 협력 지평이 넓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사흘간의 체코 방문을 마치고 귀국합니다. 체코 프라하에서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미국 대선을 한 달 반 정도 앞두고 현장 사전투표가 시작됐습니다. 미국에서도 사전투표 비중이 이 선거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 변수가 되면서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사전투표를 독려하고 나섰습니다. 뉴욕에서 조아라 특파원이 전합니다. 미국 버지니아주의 한 사전투표소. 주민들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기념사진을 찍습니다. 현지 시각 어제 미국 50개 주 가운데 버지니아, 사우스다코타, 미네소타 3개 주에서 대면 사전투표가 처음 시작됐습니다. 당초 지난 16일 펜실베이니아주에서 먼저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제3후보였던 케네디의 이름을 투표 용지에서 뺄지에 대해 결정이 늦어지며 연기된 바 있습니다. 주민들은 지지 후보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I never thought this would happen in my lifetime. So to be able to get a woman of color and as the president in this top leadership position in our country. Well, I voted this time for Trump.
Not that I like him, and I like somebody that can run a business. 이날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대선 후보는 경합주인 조지아와 위스콘신을 돌며 트럼프를 향한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Can I ask Georgia? Do we trust women? Do we believe in reproductive freedom? 조지아주는 전국에서 낙태 금지법을 가장 엄격하게 시행하는 곳인데 낙태권을 전면에 내세워 선명성을 부각한 겁니다. 한편 해리스 지지를 선언한 미국 팝스타 스티비 원더는 대선 전 경합주 순회 공연을 하겠다고 발표해 이목을 끌었습니다. 다음 달 1일 부통령 후보 간 토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해리스가 트럼프와의 2차 TV 토론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가 반대 입장을 뒤집고 재격돌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뉴욕에서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일명 삐삐 폭발 사건 이후 이스라엘군은 이틀째 레바논을 표적 공습 중입니다. 이 과정에서 90억 원이 넘는 현상금이 걸린 친이란 무장단체 헤즈볼라의 지휘관이 사망했습니다. 이솔 기자입니다. 이스라엘군의 공습을 받은 레바논 베이루트 외곽에서 검은 연기가 솟아오릅니다. 폭격으로 외벽이 무너진 아파트는 내부가 흉물스럽게 드러났습니다. 잔해로 뒤덮인 거리에는 부서진 차들이 나뒹굴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 20일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의 거점으로 알려진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 남부 외곽 지역을 공습했습니다. 삐삐 무전기 폭발 사건 직후 레바논에 이틀 연속 진행된 공습인데 F-35 스텔스 전투기가 동원됐습니다. 이날 공습으로 이브라임 아킬과 아흐메드 와비 등 헤즈볼라 최고위급 지휘관 2명이 사살됐습니다. 특히 아킬은 300명 이상 숨진 1983년 베이루트 미국 대사관 폭탄 테러를 지휘한 혐의로 미국이 우리 돈 93억 원의 현상금을 내걸고 수배 중인 인물입니다. הם התכנסו מתחת לאדמה, מתחת לבניין מגורים, בלב שכונת הדחיה, תוך שהם משתמשים באזרחים כמגן אנושי. 또 어린이를 포함해 최소 14명의 민간인이 숨지고 66명이 다쳤습니다. الله يرحمهم الله يرحمهم ولا الجرحى الله يشفيهم يا رب. وهالوضع سيء يعني عندنا هون سيء جدا يعني. 헤즈볼라도 맞불 공습을 이어갔습니다. 로켓 140여 발을 이스라엘 북부로 발사해 주요 방공기지 등 6곳을 공격했는데 피해 규모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팔레스타인 요르단강 서안 지구의 한 마을 옥상에선 이스라엘 병사들이 건물 옥상에서 시신 3구를 걷어차 떨어뜨리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 자산이 11조 원에 달하는 러시아에서 가장 부유한 여성의 이혼 소송이 7명의 사상자를 낸 총격전으로 번졌습니다. 고려인 출신으로 자수성가의 신화로 불렸던 이 여성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박수유 기자가 보도합니다. 막대기로 건물 입구 유리창을 깨부수는 남성. 몸싸움을 벌이며 건물 내부로 진입하더니 이내 총성까지 들려옵니다. 현지 시각 18일 러시아 모스크바의 크렘린궁 맞은편에 위치한 전자상거래 기업 와일드베리스 사옥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004년 창업 후 이 기업을 러시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로 키워낸 타티아나 바칼추크가 남편 블라디슬라프와 이혼 소송을 벌이는 과정에서 충돌이 일어난 겁니다. 약 11조 원의 자산을 가진 것으로 평가돼 러시아에서 가장 부유한 여성으로 알려진 타티아나는 결혼 전 성이 김 씨였던 고려인입니다. 지난 7월 이혼 소송을 제기한 이래로 회사 운영을 두고 남편과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현재 회사의 지분은 타티아나가 99%, 블라디슬라프가 1%를 보유하고 있는데 블라디슬라프는 이혼의 대가로 지분의 절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남편 측은 협상 진행을 위해 동료들과 함께 사무실을 찾았다가 경비원의 공격을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타티아나는 자신의 SNS를 통해 남편이 회사를 급습하려다 실패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Вооруженные люди ворвались в наш офис. Как ты будешь смотреть в глаза своим родителям и нашим детям? Как ты мог?
이날 총격전으로 건물 경비원을 포함해 2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가운데 러시아 수사위원회는 경찰관 2명도 부상을 입었다며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박수희입니다. 영화 로보캅이 현실이 됐습니다. 총을 쏘던 범인에게 최루가스를 뿌리고 범인의 몸에 올라타서 직접 제압했습니다. 최승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로봇이 호텔 방 안으로 최루가스를 분사합니다. 흰 연기가 뿜어져 나오자 한 남성이 창문 밖으로 기어나와 바닥에 쓰러집니다. 로봇은 바로 남성의 몸에 올라타 제압합니다. 경찰이 현장에 안전하게 진입할 때까지 붙잡아 둔 겁니다. 현지 시각 18일 미국 텍사스에서 가석방 규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성을 로봇이 체포했습니다. 현장에서 총격전이 벌어지자 미국 경찰 특수기동대가 지역에 폭탄 처리반 로봇을 현장에 투입한 겁니다. 미국 CNN 보도에 따르면 30대 남성 용의자는 호텔 방에 숨어 총을 여러 발 쐈습니다. 그중 한 발은 경찰을 향해 겨누어지자 특수부대까지 출동했습니다. 저격수가 총격 한 발을 쏴 부상을 입혔지만 남성은 호텔 객실에 숨어 저항했습니다. 2시간 가까이 대치한 끝에 로봇이 최루가스를 분사해 제압했습니다. 남성은 이를 막기 위해 로봇에 이불을 던지고 총을 쏘기도 했습니다. 남성은 지난 2017년 통제물질을 제조 공급한 혐의로 2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22년 4월 가석방됐지만 전자감시 프로그램을 준수하지 않아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채널A 뉴스 최승현입니다. 중국의 한 동물원에서 자이언트 판다가 사육사를 덮쳐서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판다가 사람을 공격하는 건 이례적이라고 하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배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구석에 앉아있던 판다가 갑자기 사육사를 향해 돌진합니다. 재빨리 몸을 돌려 도망가지만 이내 판다에게 다리를 붙잡혀 넘어집니다. 육중한 판다의 몸에 깔린 사육사는 겁에 질려 비명을 지릅니다. 이 소리에 더 흥분한 듯 판다의 공격은 더욱 거세집니다. 현지 시각 19일 중국 충칭동물원에서 현장을 목격한 관람객들은 판다를 자극하지 말라며 큰 소리를 내는 것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사육사는 발길질로 판다를 밀어내고 나서야 겨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판다가 화가 난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육사가 직원 출입 통로로 판다가 들어가는 것을 막으려다 그만 판다의 팔이 철문에 끼어버렸던 겁니다. 고통스러웠던 판다는 팔이 괜찮은지 땅에 디뎌봅니다. 앞서 이 동물원에선 지난 4월에도 2살배기 쌍둥이 판다들이 사육사를 공격했습니다. 이에 현지 누리꾼들은 동물원의 판다 관리 실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동물원 측은 사육사가 경미하게 다쳤지만 큰 문제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배정현입니다. 새벽에 한 여관에서 불이 나 투숙객 3명이 숨졌습니다. 장기 투숙하던 한 남성이 불을 지른 겁니다. 전민영 기자입니다. 불길에 휩싸인 건물. 소방대원이 진화에 나서고 시커먼 연기가 창문으로 끊임없이 치솟습니다. 오늘 새벽 1시 40분쯤 청주시 상당구에 있는 여관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1시간 만에 꺼졌지만 장기 투숙하던 남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여관 건물에 불을 지른 혐의로 40대 남성을 입건했습니다. 계단참에 있는 화분에 신문지를 이용해 불이 붙어 있었던 흔적이 식별되었다고 두 군데 이상 방화 지점으로 보니까 이게 방화 추정으로 봤던 거죠. 장기 투숙하던 남성은 주인의 퇴실 요구를 받고 어제 여관을 나갔는데 이에 불만을 품고 불을 낸 걸로 조사됐습니다. 파도 위에서 카약을 붙잡고 있는 남성. 해경이 다가가 구조합니다. 오늘 낮 12시쯤 제주 앞바다에서 카약을 타고 나갔던 50대 남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습니다. 이 남성은 포구에서 3km 정도 떨어진 해상에서 구조됐습니다. 일행들과 카약을 타러 나갔던 남성은 카약과 패드를 연결한 줄이 풀리면서 표류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전민영입니다. 요즘 전통시장에서 파는 배추,
한 통에 12,000원이 넘습니다. 금배추 한 마리 나올 정도인데 너무 비싼 나머지 식당에선 음식 낼 때마다 손이 떨릴 정도라고 합니다. 이준성 기자입니다. 채소 가게 진열대에 김장용 통배추가 보이지 않습니다. 치솟은 배추값에 사는 사람이 없다 보니 상인들도 매입조차 하지 않은 겁니다. 안 팔렸어. 장사 완전 나가리. 남는 배추는 까고 해서 싸게 팔고 그러는 거예요. 소대도 이만저만 손해가 아니죠. 전통시장에선 배추 한 포기 가격이 평균 12,000원을 넘습니다. 한 달 새 가격이 50% 넘게 급등하자 김장철을 앞두고 시민들은 벌써부터 걱정이 앞섭니다. 다 봤어요. 예, 근데 배추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김치 사 먹었어요. 금배추의 시름이 깊어지는 건 식당 상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포기당 2만 원이 찍힌 전표를 보여주며 허탈해합니다. 몇 포기 안 들었는데 30만 원이잖아요. 7, 8월 달에 한 포기에 7,000원씩 들었어. 뭐지 배추국 뜨기가 손이 떨린대. 배추국도 엄청 비싼 거지. 어제 그냥 이거 사다 국 떠주고 손 떨리는 게 처음이네. 하지만 김치를 덜 주거나 가격을 올릴 수도 없다고 하소연합니다. 리필을 많이 하고 리필 많이. 근데 지금 상황이 뭐 그렇다고 손님 좋아할 다 해야지. 비싸다고 안 줬어. 김장철을 한 달여 앞두고 채소값이 모두 오른 상황. 내려갈 줄 모르는 장바구니 물가에 현장 곳곳에는 한숨이 가득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알루미늄 포일 위에 올려서 조리하는 냉동 삼겹살과 한강라면. 정말 별미인데 혹시나 알루미늄 성분이 몸에 안 좋은 건 아닐까 우려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과연 인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김단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냉동 삼겹살이 알루미늄 포일 위에서 노릇노릇 구워집니다. 포일 위에서 구워지는 쫄깃한 식감 때문에 일부러 찾는 손님도 적지 않습니다. 알루미늄 포일 그릇에 빠르게 조리하는 한강라면도 인기가 높습니다. 그런데 알루미늄 성분이 암이나 치매를 유발한다는 이야기가 있어 찜찜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간혹가다 이제 호일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 뭐 호일이 좀 탔다 그러면 판재로 갈아드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도 뭐 안전하다는 말씀을 미리 좀 드리고 합니다. 식약처는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을 통해 인체에 큰 영향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조리하는 동안 알루미늄 성분이 식품에 녹아들더라도 소변을 통해 몸 밖으로 배출된다는 겁니다. 알루미늄은 전금속이 아닙니다. 전금속들은 인체 위해성도 좀 덜하고 인체 흡수나 축적도 잘 안 됩니다. 열을 빠르고 고르게 전달하는 이 호일 성질 덕분에 삼겹살을 태우지 않고 구울 수가 있는데요. 이때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알루미늄이 취약한 산성 성분들입니다. 식초나 콜라 같은 강산성 식품을 알루미늄 포일에 담으면 알루미늄이 더 많이 녹아들 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약한 사람이라면 신김치도 가급적 알루미늄 포일 대신 다른 용기에 담는 게 좋습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이란 인물과 소통하면서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 그 파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선거 직후에 명태균 씨에게 6,300만 원을 전달한 정황을 포착하고 소환 조사를 검토 중입니다. 명태균 씨는 빌려준 돈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손인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측근 명태균 씨에 대한 소환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022년 8월 이후 회계 책임자를 통해 명 씨에게 6,300여만 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집니다. 2022년 6월 재보궐선거에서 창원 의창 지역구에 공천받아 당선된 지 2달 만입니다. 창원 의창구의 김영선 후보, 여성 인재를 발굴하는데 우선점을 뒀습니다. 명 씨는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바탕으로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장 후보들에게도 1억 2천만 원을 받은 혐의가 있습니다. 명 씨는 SNS를 통해 빌려준 돈 6천만 원 돌려받은 것도 문제가 되냐고 해명했습니다. 개인 간 금전거래일 뿐 공천 대가가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겨냥해 차떼기 정당의 후예답다며
사실이라면 국정농단이자 수사 대상이라고 몰아세웠습니다. 영부인의 공천 개입이라는 사상 최악의 국정농단을 국민의힘은 알면서도 덮은 겁니까? 명 씨는 채널A에 정말 내용을 모른다. 아직 검찰 소환 통보는 받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손인혜입니다. 네, 여랑여랑 김유빈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요즘 야당 비판이 거센 상황인데 어디에 간 겁니까? 네, 이번엔 체코입니다. 김건희 여사 19일부터 2박 4일 일정으로 윤 대통령과 함께 체코 순방에 나섰습니다. 네, 앞서 보도한 것처럼 최근 공천 개입 의혹 보도도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야권의 공세 더 커지고 있잖아요. 네, 안 그래도 민주당 주말인 오늘도 비판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공천 개입 의혹으로 수세에 몰리니 체코로 빠져나가려고 한다면서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함께 비판했습니다. 김 여사의 공천 개입이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한 국정농단이자 수사 대상입니다. 던 대통령은 당분간 체코만 바라볼 것이라며 또 딴청만 피우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해 모든 의혹을 털고 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하겠죠? 네, 민주당은 총력전을 벼르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이 체코에서 돌아온 뒤 거부권을 행사하면 26일 본회의에서 즉시 재의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국민의힘도 내부적으로 고민이 나오는데요. 한동훈 대표 아예 언론 인터뷰에서 작심하고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부적절한 처신이었고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죠. 한 국민의힘 중진 의원은 어떤 특검이든 통과되면 바로 탄핵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기 때문에 김 여사 특검법도 일단 막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김 여사가 공개 행보에 나설수록 야당의 공세는 거세지고 여당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종북 아닌 충북, 이건 무슨 말입니까? 네, 오늘 오세훈 서울시장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향해 종북이 아닌 충북이라고 저격했는데요. 임 전 실장의 이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합시다. 국가보안법도 폐지하고 통일부도 정리합시다. 북한을 따르는 걸 넘어 북한에 충성한다고 비꼬은 거죠. 보수 진영에선 임 전 실장의 이 발언이 북한에 동조하는 거다 이렇게 연일 공격 중인 거 아닙니까? 네, 오세훈 시장도 같은 논리인데요. 두 개의 국가를 받아들이자는 건 김정은 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론을 복명복창하는 꼴이라고 저격했습니다. 사실 임 전 실장 발언은 여권뿐 아니라 야권 내에서도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민주당 내 일부 의원들은 현실적이라고 옹호하기도 했지만요. 일부 의원들은 성급했다, 정치인답지 못했다고 비판하기도 했고요. 중진 의원 중엔 국민들이 오해의 소지가 있도록 들렸을 수 있다고 대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당에선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 임 전 실장의 두 개 국가 발언, 그 진위는 뭐라고 봐야 됩니까? 네, 임 전 실장 측은 건강한 토론이 일어나면 좋겠다는 모호한 표현만 하고 있는데요. 주목할 점은 임 전 실장 외에도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대북 정책 실세들의 기조가 바뀌고 있다는 점입니다. 평화통일에서 통일을 하지 말자는 기류로요. 들어보시죠. 통일 시대를 대비하는 그런 발전 계획을 통일하지 맙시다. 지금 시점에서 통일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임 전 실장 측은 오 시장의 지적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는데요. 임 전 실장이 쏘아올린 두 개 국가론, 야당 내부의 입장이 엇갈리는 건 물론이고 여당의 비판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아들 셋에 딸 둘, 무려 5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자연 임신으로는 처음인데요. 나라의 경사입니다. 장하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의료진이 갓 태어난 아기를 실은 인큐베이터를 조심스럽게 옮깁니다. 어제 오전 11시 37분 첫째 남자아이를 시작으로 11시 43분 막내 여자아이까지 남자 셋, 여자 둘, 5 쌍둥이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오둥이의 부모는 30대 초반의 교사와 교육공무원 부부입니다. 뱃속 태아가 5인 걸 알고는 첫 아이의 태명이었던 팡팡이와 만화 파워레인저를 합쳐 팡팡레인저라고 부르며 태어날 날을 손꼽아 기다려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5 쌍둥이가 태어난 건 1987년, 2021년에 이어 3번째로 자연 임신은 첫 사례입니다. 산모의 체구가 작아 출산 예정일인 12월보다 앞당겨 아이를 낳았는데 그 과정에서 병원을 옮기는 등 마지막까지 긴장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원래 다니던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5명의 아기를 한 번에 수용할 수 없어 서울 성모병원으로 간 겁니다. 서울 성모에서 자리가 된다 그래서 너무 좋았죠. 정말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5명을 다 낳더라도 뿔뿔이 흩어질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니까 너무 미안했었는데 한 병원에 5명이 다 가니까 얼마나 안전해요. 산모와 5 쌍둥이는 현재 치료를 받으며 건강을 회복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장하얀입니다. 서울은 비가 그쳤지만 남부는 극한 호우입니다. 어제부터 제주 산간에 500mm, 창원에는 400mm가 넘는 비가 쏟아졌는데요. 밤까지 남부에는 시간당 50mm 이상의 폭우가 더 내립니다. 남부에는 호우특보와 강풍특보도 발효돼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겠습니다. 앞으로 남해안에 최대 150mm 이상이 더 내리겠고요. 동해안과 제주는 내일까지 비가 이어집니다. 내일 내륙은 점차 맑아지겠지만 충청 이남에는 소나기가 지납니다. 전 해상에 강풍이 불고 물결도 최고 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28도, 춘천 17도, 광주 21도로 서늘하겠고요. 한낮에는 서울 26도, 광주와 부산 27도에 머물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맑고 일교차 큰 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젠 극한이란 말이 너무 익숙해졌습니다. 극한 폭염이 끝나자마자 이번에 극한 호우가 전국을 때렸습니다. 이미 곳곳이 잠기고 무너졌는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오늘 밤에도 남부와 동해안에 큰 비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사고는 마음을 놓는 순간 일어납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아직 방심은 금물. 뉴스에이 마칩니다. 고맙습니다.